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드디어 교육뉴스 브리핑도 유튜버 팟빵 동시방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같은 옷만 입는다고 뭐라 하시는데 이거 빨아입은 겁니다. 같은 옷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죠? 아니 같은 옷은 하나예요. 하나에 입는데 안 빨아입다가 이번에 빨아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뭐 꽂히면 그 옷을 잘 안 바꿔 입어요. 아니, 컬러 패턴이 비슷해서 그래요. 옷은 바뀌는데 컬러 패턴이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하면 계속 그 옷을 계속 입게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나이가 드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테러라고 사람들이 눈을 테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스튜디오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이거 보시나 이거? 이거 하나가 이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육뉴스 브리핑에 또 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한 분 더 계신데요. 역시 우리 그 훈쌤과 마찬가지로 벽치고 방송하시는 분 계십니다. 나의 얼굴이 나오면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인생을 부끄럽게 살아갔고. 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명에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 기자님 소개해 주실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좀 종합적인 교육에 대한 2019년의 이야기를 좀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이면은 어쨌든 공적 기관에서 진행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 통계가 그래도 나름 신뢰가 있을 텐데 뭐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발표들을 했나요?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뉴스 브리핑이니까 이 뉴스 자체를 크게 좀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이제 신뢰 회복, 정부의 이 교육 영역에서의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이란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일관성 없다고 나왔을 것 같아요. 하도 흔들어대서. 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실시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작년 말에 많이 네. 터졌었는데, 요 조사는 사실은 8월 9월 사이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조사가 된 거라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가요? 일관성 내용들 부정평가가 44, 긍정평가가 15.6 뭐 이러네요. 네. 잘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거. 교육은요 긍정이 높게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1월 달에 깜짝 놀랐던 게 그 11월 달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50이 넘거든요. 정시 확대라든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는 아마 역대급 국민적 지지를 받은 교육정책일 거예요. 그만큼 자사고,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는 자사고와 외고를 가지 못한 학부모들이 어떤 열렬한 지지를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확대는 어쨌든 여론의 어떠한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것이 8월 달인데 오히려 11월 달에 발표가 상당히 그것을 오히려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교육 정책을 위반했다라고 약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너무 부정적이니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1월 달에 좀 발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행정부나 교육부 쪽에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서 그래서 작년 말에 정책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뉴스만 보시면은 작년에 말에 그런 게 많이 터져서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됐던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작년 말에 그런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의 아마 교육 신문들을 보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막 보도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지금 막 공개해가지고 지금 막 보도해요. 그러면은 와우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오히려 작년에 발표했던 11월 달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지나? 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이게 또 언론이 노리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8월 달 발표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11월 달의 교육안에 대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행했던 내용들은 지지가 되게 높았어요.
5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얻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8월 달에 이렇게 교육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니 국민에 대한 어떠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한번 교육 제도를 개선해보자 라고 해서 11월 달에 만들어지고 11월 달에 어떠한 교육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높게 받았다.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좀 무리 없는 해석 같네요. 네. 특이하고 재미난 사안이 있나요? 근데 이 발표 중에서 8월 발표 중에서 저는 이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그 국민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대입 반영 항목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될 게 뭐냐라는 국민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뜻밖입니다. 이 항목에서 보면은 수능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기서 야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대입 반영 항목에서 예,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대입 반영 항목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는데 수능이요 30.8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기적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응답이 25.6이에요. 거의 사실상 정시파와 학종파가 우리 시대에는 팽팽했던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더 특이한 사안이 있어요. 인성과 봉사활동이 23.4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60%의 국민들이 인성과 봉사와 특기적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대입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언론이 이야기한 정시 확대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 속에서 만들어지는 교육에 있어서의 성적 지상주의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처음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디테일한 항목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대학 갈 때 뭘 제일 많이 반영해야 돼? 알겠더니 수능 이거 30.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특기와 적성이 좋아야지. 이게 거의 팽팽한 25.6인데 진짜 뜻밖의 거저 인성도 좀 보고 봉사도 많이 한 것도 좀 보고 하자. 이게 또 거의 23.4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재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정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학력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살짝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대상자는 안 나와 있나요 혹시 이거?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수능 항목 30.8% 지금 거기 이제 조사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4,000명. 예, 4,000명. 4,000명. 예.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모집단이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상당수. 근데 좀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수치가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수치가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많이 낮아지죠. 인성봉사는 뭐 확실히 낮아지지. 낮아지죠. 그게 좋은 건 알지만 사실 너무 힘들다는 것도 이제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부모로 하게 되면은 뭐 인성봉사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게 뭐냐면은 아마 학생들이 인성봉사 안 찍었을 테니까 자기들이 봉사활동하기 힘들어서 아마 학생들이 안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인성봉사의 방향성은 너무 좋은데 사실 그게 아직은 우리도 과도기라서 준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인성봉사 해야 됩니다. 예? 코로나 비행기 오는데 그거 막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인성봉사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750명이 되는 어떠한 그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권적 측면에서만 사실은 비행기를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맥락에서 비행기를 띄울 때는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가치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750명의 국민들 중에서 혹여라도 개인적으로 우한을 나와서 베트남 통해서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염병이 확진될 수도 있는 거니까 미연에 그러한 작은 위험도 국가에 통제하에 두겠다는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선진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막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분당 서울대병원이 확진병원인데 그 메르스의 총 본산이었단 말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럼 그 분당 사람들은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저기 무슨 뭐 각 병원들마다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강남 사람들 다 뭐 막아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1차 의료기관도 없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대다수의 여론들이 놓고 봤을 때는 이해는 하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또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인성과 봉사에 대한 어떤 협력적인 형태의 삶도 23.4%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이제 방역 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네, 멧돼지 사건도 있고. 아유. 사스는 동물들이 옮기는 거지. 사스는 세계 최대의 그 모범 국가고요.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는 전 세계 최고 모범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잘 막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막았죠. 잘 막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자연인들이 멧돼지를 다 퇴치해줘. 한 마리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요? 네. 멧돼지 한 마리에? 한 마리에 30만 원이요. 지역에 따라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그 지자체에서 좀 달라요. 약한데 30만 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딱 나와 예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딱 30만 원, 뭐 35만 원, 40만 원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얘기를 또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인 때문 아니에요, 자연인. 나는 맞아요. 자연인들 지금 가면은 맨날 저기 이렇게 앞다리 걸어놓고 공식적으로 멧돼지 잡아 그랬잖아요. 돼지 열병 때문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야간 그 조준경 뭐 그런 것까지 그거 몇백만 원 하는데 그거 다 사고 밤에도 나가고 막 잡고.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멧돼지 잡는 사람 집에? 멧돼지 나빠요. 전 무덤을 다 해쳐갖고. 이거 안 되겠구나. 얘가. 근데 또 멧돼지도 또 멧돼지 입장이 그거 있겠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들이 멧돼지 걔네들은 약간 좀 이성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거의 다른 팟캐스트 방송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막 가고. 교육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 부르지 말았어야 돼. 아니 뭐 또 이렇게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인성교육진흥법도 통과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색다른 어떠한 해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초중고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대입 전형 단순화가 16.2%, 선행학습 금지가 12.8%, 요렇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 강화가 6.6%로 사교육 경과목가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니까 실제로 초중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제도의 어떤 단순화와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선행학습 금지를 12.8%나 시급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학부모들조차도 선행학습에 대한 어떠한 상당히 힘듦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게 아마 여론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면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요소들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재미난 역시 통계예요. 역시 통계나 확률은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줘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설문조사 여기 보면은 수능이 그래도 제일 높은 거죠. 지금 수능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그렇죠.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도 같은 공정성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을 일반화했을 때 대안이 부재한 거죠. 수능만큼 공정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수능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지만 차츰차츰 깨져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실성이 있느냐 불확실성이 크냐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입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수능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문제라든가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해 연도에 나타나는 수능의 과목별 난이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 수능이 확실성이 큰 시험은 아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죠. 대부분들은. 그런 어떠한 내용들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의 불확실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수능이 그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완벽한 공정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기 적성하고요. 네. 인성봉사 사실 이거 학종 범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수능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맞죠? 두 개를 근데 단순히 합치기는 좀 네, 단순 합치긴 좀 힘들죠. 네. 특기 적성은 또 특기 적성대로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다 수능이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댓글과 나타나는 어떠한 여론과 실제 사람들이 막상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도 되게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인성도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예, 볼 수 좀 있어요.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수능이 30%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대입 전형에서는 수능이 더 확대된다는 여론 자체는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체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능 자체를 줄여가야 된다라는 장기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뚜렷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부작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그런 시선까지 겹쳐지면서 또 지금의 여론이 조금 더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더 좋은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대.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론에 대한 좀 건강성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그래서 완전 기분 좋아서요. 네. 왜냐면은 근데 우리 국민이 이게 오히려 수능 막 네. 50% 이랬으면은 오, 좀 이게 약간 네, 우리- 선동되고 약간 편향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좀 굉장히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반 넘게 개개인의 특성과 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엘리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 사회의 도덕성이거든요. 이 사회의 건강성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의 통계에서도 현재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현재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이 뭐 애들 공부를 안 시킨다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학생들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케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방금 수능이나 뭐 특기 적성이나 인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이들 개별적인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다 이제 선진 국형 교육으로서의 네. 이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전 세계 뛰어오는 거 보고. 네. 19세에서 75세까지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괜찮은 거죠. 더욱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어간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막 뿌듯했어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전 세계를 띄웠습니까? 예?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 언제 전 세계를 한번 띄워봤어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막 뿌듯하더라고요. 몇 명이 있대요? 750명 이렇게 온답니다. 또 띄우는데 또 중국에서 또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서 또 허가를 해줬다라는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비행기 표값은 네가 내라. 진짜 선진국이거든요. 국가가 뭐 쇼를 하기 위해서 뭐 태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비행기 표값 내. 이런 거예요. 표값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지. 물론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국가가 미리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뿌듯했다라는 거고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해서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해라고 얘기할 때, 이럴 때 또 우리가 우리 선진국이구나. 야, 너 거기 괜찮냐? 우리나라 뭐 되게 이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야,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좀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졌나 싶었는데 그냥 연속으로 더 좋은 소식.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힘들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 교육 분야에서조차도 개개인의 학생이 한 명의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온전하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교육 여론의 중심이라는 것. 이런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요 여론의 결과를 마치 교육제도, 현 정부의 어떤 교육제도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여론조사의 도구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바로 우리 수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론조사는 8월에 발표된 거다. 8월에 실시가 된 거예요. 네, 8월 실시돼서 이 여론조사의 반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11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정책이 발표된 상태에서 이제 아마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좀 다른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아마 신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 테니까 신문은 마치 오늘 날짜로 한 것처럼 네, 보도를 할 테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미리 교육진담 뉴스 브리핑에서 알려드립니다. 역시 우리 수 기자님은 감각이 있어요. 수 기자님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보여줄 생각 없는 거죠? 네. 인간관계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 사람 찾아올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 한번 나간 다음에 정말 찾아온 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외상값? 외상과 비슷해. 정말 비슷해. 얼굴 왜 빨개졌어? 아니, 외상값 정도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센 분이 찾아온 사람 제가 센 분?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센 언니야. 그래서 제가 저도 막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참. 네. 군대 동기가 전화 왔어요. 진짜요? 제가 20몇 년 만에 전화. 오, 너 봤다? 유튜브에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일산에 유니버스에 가갖고 네. 학원으로 직접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모르잖아요. 네. 학원으로 전화해갖고 손주령 씨 계시냐 그래서 받았더니 군대 동기예요. 너 어떻게 봤냐? 너 나 어떻게 봤어? 유튜브로 봤어? 뭐 맨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에 대해서 이름을 검색하니까 유튜브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다. 얼굴까지 확인이 돼서. 네, 얼굴까지 확인하고. 그렇죠. 제 이름이 좀 특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얘기하다가 그 자녀 이제 내가 이제 네. 교육계니까 애는 몇 살이야? 내도 한번 좀 네. 도와주려고. 그렇죠. 얘기해 주죠. 야, 애기는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이제 뭐 취직했어. 벌써? 나 너보다 나이 2살 많아. 동기인데 군대 동기는 나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일찍도 매우 일찍 하셨네. 뭘 매우 일찍 하셔놓고서 그래. 그 순간 내가 형이구나 나보다. 그런 일도 있었어. 그리고 또 저도 모르는 데서 제가 이제 옛날에 추억이 있을 때에 있던 사람들도 전화 오고. 난 안 와요. 근데 제 이름이 특이해서 검색하면은 제가 손주령이잖아요. 검색하면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 내용밖에 없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예. 손주령을 검색하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쁜 짓 이름을 왜 계속 강조하는 독서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강조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쁜 짓 못해요. 그래서 오늘 뉴스 브리핑 진행해주신 손주령 대표님이십니다. 이름 한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저 사실 뉴스 브리핑 오늘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아니, 이건 약간 보면 네. 이건 정치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시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통계는 뭐 저희가 이제 그 책에서도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도 저희가 통계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내용들 진행했지만 앞서도 수 기자님께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 이 여론조사 8월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발표해가지고 마치 지금의 교육 여론인 것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11월 달에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기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8월에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부정평가가 있다면. 그러면 8월에 어쨌든 정부가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 11월 발표는 지지 여론이 많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마치 11월 달에 교육정책, 가장 중요했던 교육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저희가 바로잡는 역할을 좀 해준 거죠. 거기에 또 이 교육진담에 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는 탈정치입니다. 그래서 그죠? 정치가 없는 거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특히나
정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특정한 형태의 호불호에 대한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 기자님 또 한 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